대한강통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짜 훈련소 차명석입니다. 자, 아쉽게도 금요일날 윗꼬리가 달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자,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투자 경고를 좀 회피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근데 사실 목요일날 뭐가 있었어요? 불건전 투자 공시, 투자 경고죠. 투자 경고 예고가 떴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지정 예고 사유가 요거 있죠. 최근 1년간 초과 주가 상승률 200%가 이상이 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였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3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요겁니다. 판단일 T의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상위 10개의 계좌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요거 투자 경고 안 걸렸죠? 자, 세력들이 이거를 회피했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이미 앞전부터 계속해서 투자주의, 투자 경고 예고가 떴음에도 요리조리 피해갔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월요일과 화요일 어느 정도 좀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거고요. 자,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미장도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은 우리는 통신주가 중요하겠죠. 자,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일단 너무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닝,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가 요 날에 나왔죠. 3일 전에 나와서, 자, 오늘도,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줬고, 자, 루멘텀 역시도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뭐냐? 바로 요거죠. 자, 루멘텀이 나스닥 100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한 호재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ETF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위 말해 패시브 자금으로 자, 루멘텀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통신주의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자, 우리나라 광통신 섹터들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대한강통신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명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니더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뒤에서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 이제는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했던 게 사실 불과 며칠 안 되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창 축제라고 좀 부탁드리고요. 자, 축제라 하면 자, 메인 이벤트가 있죠. 자, 그 메인 이벤트는 광기 구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창 축제. 자, 우리가 메인 이벤트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구간까지 버틸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동행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목요일날 영상 촬영하면서 금요일날 신고가 돌파는 가능한데 왜 윗꼬리가 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죠. 바로 요거예요. 4월 24일 나왔던 요 공시 때문에 자, 일단은 투자 경고 여부에 대한 재지정 요건이 있었어요. 이거 뭐 이제는 많이 아시죠? 세 가지 항목 중에 요 3번 항목 때문에 3번 항목이 자, 2일 전보다 4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 경고에 걸릴 수 있는 요건이 해당이 되죠. 요게 5월 12일까지. 자, 일자로 치면은 며칠이었죠?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요게 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자, 계속해서 투자 경고를 회피하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경고 예고 떴는데 안 걸리고 끌다 마지막에서야 걸리고 거래 정지 예고도 떴는데 요거까지 회피했죠. 이렇다라는 거는 이 주포들이 계속해서 이걸 피해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목요일 날에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가 뭐였어요? 자, 얘 이틀 전은 언제예요? 얘죠? 이 캔들 기준으로 자, 다음 날에 별로 안 갔어요. 그런데 요 날에는 뭐예요? 이날이 별로 안 갔기 때문에 2일 동안 40%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솔직히 목요일에는 상한가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얘는 윗꼬리가 별로 안 달렸어요. 하지만 금요일에는 어때요? 그쵸? 캔들이 이제 이거 기준이기 때문에 얘랑 또 합치게 되면은 40%가 훌쩍 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 신고 돌파는 가능해도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말대로라면 자, 요 캔들 기준으로 월요일날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자, 지금부터는요, 이게 걸릴 수 있어요. 단기 급등.
예고가 뜰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 급등은 자, 5일 전날보다 60% 이상 오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고가 뜨거든요. 투자 경고 예고 조건이 5일 전날의 캔들 대비 60% 이상 오르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만약에 월요일 날 캔들에 썼어요. 그러면 5일 전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캔들이죠. 이 캔들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이거 충분히 단기 급등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화요일 날 가게 되면 어때요? 만약에 월요일 날 이런 도지 캔들이 하나 뜨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기준점이 얘로 바뀌죠.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단기 급등 투자 경고 예고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월요일 날 한번 슈팅이 나와도 얘 역시도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등장할 순 있다. 뭐 그냥 가면은 그냥 투자 경고 걸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만약에 단기 급등까지 피해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월요일 날에 일단 슈팅은 나와줄 거예요. 왜? 미장이 너무 좋았고 자, 통신 관련주들이 미장에서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갭이 뜰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시간에 어떻게 끝났죠? 자, 대한항공통신은 일단은 시간에서는 수급 이탈이 좀 있었네요. 자, 마이너스 1.12% 하락, 거래대금 75억. 꽤 많이 물량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대략 이제 보합 수준에서 시작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에는 일단 재미가 없을 수는 있다. 물론 가면 땡큐인데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되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식의 공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대한항공통신은 뭐예요? 진짜로 AI 섹터에서 정말 필요한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광통신, 광캡을 만들어서 실제로 미국 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런 긴 호흡으로 보시게 되면 어때요? 결국 방향성은 윗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 버티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 종목에 근본적으로 하는 사업들 앞으로 실제로 매출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끝났다. 자, 재무도 안 좋고 작전주의다 보니까 세력 이탈됐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셨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올라가니까 이제는 단기 대응하자라고 아마 많이들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 앞으로 매출이 나올 일만 남아있잖아요. 제가 한 이틀 정도 보여드렸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대한항공통신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고 사실 앞전부터 이미 제가 다 언급해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에 중요한 건데 요거죠. 이미 북미 AI 인프라 밸류체인 진입. 요거는 이제 인캡 아메리카 인수가 완료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자, 2분기부터는 인캡 아메리카의 재무가 매출이죠. 매출이 대한항공통신에도 연결 재무제표로 편입이 될 거고요. 3분기 때부터는 빅테크들의 수주됐던 물량들이 매출로 잡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흑자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이 순간도 사실 재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흑자 전환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한 매출이 좀 나와줄 수 있다는 요 기대감. 이게 앞으로 대한항공통신의 메인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거죠. 이거는 인캠 아메리카 실제 홈페이지예요. 자, 인캠 아메리카 홈페이지에 대한항공통신이 인수됐다. 이거 기재를 해놨어요. 진짜죠?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5월 7일 날 나왔던 코닝이 투자된 건 아시죠? 엔비디아가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바로 아까 미장에서 보여드렸던 요 종목이죠. 코닝. 실제로 다시 한번 역사적 신효과 갱신을 해줬고 아까 이 루멘텀 홀딩스 요게 또 엔비디아가 3월달 초에 투자를 발표했던 기업이죠. 이 기업이 나스닥 100위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죠? 자, 소위 말해 ETF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랬을 때 얘도 시원시원하게 가주면 우리나라 광통신 케이블 종목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수급에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이 지금 3일 연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게 투신도 일단은 58억 정도 들어왔었네요. 자, 대한강통신이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랭킹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는 코스닥 28위의 랭킹이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거의 한 40위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만큼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조 4천억이죠? 엄청나게 덩치가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중요한 거 보세요. 이 거래 비중. 이 거래 비중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높은 애가 이제 현대모맥스. 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얘기가 나오면서 자, 금요일날 로봇 섹터가 굉장히 좋았죠. 이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몰랐는데 대한강통신은 최근에 자, 코스닥의 거래 비중, 코스닥이 이제 100이라고 이제 가정해 볼게요. 그 중에 거의 7%가 대한강통신의 거래였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거래 비중이고요. 자, 1위인 에코프로비엠이 1.58밖에 안 돼요. 에코프로가 2% 남짓인데, 자, 무려 대한강통신이 7%에 가까운 코스닥 비중을 차지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시장 중심주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 시가총액이 커지면 보통 이런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의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 그렇죠? 연기금과 투신은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물론 대한강통신이 아직 코스닥 200 종목에 편입은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이미 랭킹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28위가 됐어요. 이 말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소위 말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나열해서 시가총액 비중대로 매수가 들어오는 소위 말해 패시브 자금이라 볼 수 있거든요. 요런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기금이 투신이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현상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주포는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추종하기보다는 결국 대한강통신은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포 역할을 해주는 건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 때문에 올라가지만 이들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아, 대한강통신이 정말 소위 말해 가짜 테마성으로 올라가서 일회성으로 상승이 아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비가전자 같은 종목 보고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런 종목은 보고서가 나오질 않아요. 왜? 증권 회사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재무제표 실제로 안 좋은 거 맞고요. 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뭔가 비전이 있다. 얘네가 진짜 앞으로 시장에서 뭔가 일을 낼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한강통신은 이미 신영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다는 게 확인되시죠? 자, 빅테크양 데이터 센터 매출이 실제로 나와줬습니다. 요거 이제 3월 달에 나온 기사이고요. 케이블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제 리레이팅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미 시작에 나왔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도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 1년 동안 10배 올랐다고 해요. 자,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건 여기서 확인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중국산을 쓰지 마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통신 관련 장비들을 미국에서 중국산을 썼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화웨이였던 것 같아요. 화웨이 통신 장비에 소위 말해 백도어라고 하죠. 데이터를 중국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반도체 칩이 발견되면서 중국산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산 안 쓰면 어디 써야 돼요? 예, 한국산 써야죠. 이랬을 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한강통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자, 미국 광통신 기업 ETF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벌써 수익률이 34%래요. 그만큼 시장도 광케이블 관련 종목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우리 대한광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거예요. 시장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제가 이거 자주 보여드리죠. 결국 AI에서 파생된 섹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백침냉과 관련 종목들 한번 아직 시장에서 부각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대장으로 치고 가는 애가 이 GST거든요. 자, 이런 종목 시장에서 노출 안 시키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얘도 시가총액 이미 1조 넘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추적해 보시면 좋고요. 액침 냉각 중에 그나마 안 간 애가
자, 요 종목입니다. KN솔. 얘도 차트가 이제 막 바닥권에 있어요. 하방 추세에 완벽하게 벗어나서 횡보하고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파동이 커지고 있죠. 이렇게. 요런 식의 파동이 점점 커지는 거 봤을 때는 한번 얘도 1을 낼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물론 제가 종목추는 아니고 이런 식의 시장 접근을 좀 해보셔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결국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되거든요. 자, 월요일 날도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실제로 나스닥 역시도 미국 시장 기준으로 반도체 종목이 유독 강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미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마이크론, 샌디스크, 전부 다 어떤 기업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이 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월요일 날에도 수급의 블랙홀이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모두 다 자금이 쏠리면서 대다수의 나머지 종목들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자, 지수는 오히려 빨간색인데, 자, 신기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대부분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디로 가요? 그쵸. 반도체 섹터로 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투자 아이디 한번 제시해 드려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이에요. P5가 평택 5공장인데, 여기에 160조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160조라는 돈이 뭐에 쓰이는 거죠? 그쵸. 설비에 투입되는데, 이 설비에 투입된다는 건 즉,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어떤 장비가 필요할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160조예요. 160조가 소부장 중에,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장비로 전부 다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 장비 회사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사이클이 왔던 게 작년 9월부터거든요. 9월부터 요건 삼성전자 차트예요. 삼성전자가 실제로 얼마나 갔느냐. 자, 대략 한 280% 정도 갔어요. 많이 갔죠. 자, 1등 종목, 대한민국 1등 종목이 무려 3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장비 회사들, 자, 이런 기업은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얘는 ISC라는 종목인데 얘는 요 정도 라인에서 고점을 연결하면은 얘는 무려 450% 정도 가졌네요. 삼성전자보다 뭐 엄청나게 많이 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 120% 정도는 더 갔죠. 자, 다른 종목 가볼까요? 자, 이건 HMX라는 종목인데 얘는 진짜 대박이에요. 얘는 거의 9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대략 한 270%갈 동안 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몇 프로 갔어요? 자, 400%에서 많게는 90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트에 반도체 장비 회사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설비에 얼마 투자한다 그랬죠? 160조. 이 160조가 어디로 투입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바로 HBM4에 대한 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 뭐가 있을까요? 그쵸? 후공정 장비 업체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좀 가져온 종목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바닥에서 슬금슬금 차트를 좀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자, 어때요? 거래량이 바닥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래량의 주체는 누굴까요? 자, 바로 이들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한 매수가 들어오죠. 자, 연기금. 자, 투신 어때요? 자, 이들은 한번 방향성 정하면 계속 들어옵니다. 거기에 외국인 역시도 3일 빼고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자, 이런 수급주의 특징은요, 바로 개인들은 매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아시면 지금 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자, 단기적으로요, 요 라인까지 대략 한 100%까지는 장대 양봉 한 2-3개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한 요 300% 라인까지는 자, 다음 분기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300%가 목표가 아니라 한 500% 이상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유는 뭐예요? 바로 후공정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부 다 수율을 올리기 위해 이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자면, 자, 집중해 주세요.
바로 요거예요. 기존의 HBM 장비는요, 어떻게 됐어요? HBM의 특징이 이렇게 단을 쌓는 특징이 있습니다. 1단에서 자, HBM3는 최대 12단까지 쌓거든요. 한 단 한 단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12단을 쌓게 되면은 이때 후공정 테스트를 하죠. 이 HBM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12단까지 쌓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1단만 쌓고 불량 나면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의 요 테스트 장비는 다릅니다. 1층 쌓고 검사, 2단 쌓고 검사, 3단 쌓고 또 검사. 그래서 3단에서 만약에 불량이 났어요? 그럼 요거 제거하고 다시 쌓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엄청난 로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율이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이랬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가 이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자,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출발할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올라갈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포트에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담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고 대한강통신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아니에요. 대한강통신 이제 축제 시작입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쵸? 단기 100%, 조금 여유있게 보면은 역사 신고가 300%. 근데 저는 역사적 신고가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부 이 장비 쓸 건데 추가적으로 마이크론도 있죠. 마이크론은 아직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 업체 1등, 2등이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3등도 사용하겠죠. 그랬을 때 HBM 3사가 모두 이 해당 장비를 사용한다라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출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결국 이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는 앞으로 매출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자, 저가매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장대 양봉 터지고 나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소액 정도는 꼭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인생 바꿔드립니다. 자, 전 재산 투자하세요. 자, 이런 말은 못 드려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소액 정도 정말 비중에 10%에서 20% 정도는 꼭 담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자,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을 위한 겁니다. 두 글자. 대안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자,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거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대한강통신의 추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혹은 매도 타점, 요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대한강통신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하죠.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2시간에 딱 여기가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문자 남겨주실 때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되 뒤에 숫자 1번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에 따라서 요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방금 보여드렸던 3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요 종목부터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부터 안내를 드릴 건데 상황에 따라서 자,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 자, 최근에는 이거를 안내 드렸어요. 자, 대한강통신 4월 27일 안내 드렸고요. 요거는 시초가에 매수하셔라. 왜? 투자 경고가 풀린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비중에 10% 정도 넣으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30% 정도 들어가셔라. 요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운 좋게도 자, 대한강통신의 투경이 풀린 첫날 요 날이었죠. 요 날에 어쨌든 슈팅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 믿고 좀 따라 주신 분들은 꽤 수익이 커질 것 같아요. 대략 요 정도 라인에서 고점을 찍으면은 80%가 넘어가네요. 자, 일단은 믿고 따라 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자, 앞으로도 요런 매수 매도 타점이라든지 제가 투자 아이디어는 꾸준하게 제공해 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정말 오늘 영상 진짜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축제. 자, 축제가 이제 시작이에요. 메인 이벤트는 아직 안 왔습니다. 자, 그 이유 뭐예요? 요것도 차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자, 대한강통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터져졌는데
올라가면서도 거래가 터져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위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최근에 연기금도 들어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아까. 자, 이 말은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자, 2분기 때부터는 인캡 아메리카의 매출이 편입이 될 겁니다. 인캡 아메리카는 연평균 5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역시도 긍정적인 요소인데, 자, 비드 프로그램의 보조금. 요거 이제 인캡 아메리카 받을 확률이 높겠죠. 이거 역시 인캡에 편입이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에 3분기 빅테크 수주 물량까지도 매출이 잡힌다라면 앞으로 대한항공신의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연간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 꾸준히 해주면서 영업이익 역시도 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물론 컨센서스, 잠정치는 아니죠. 추정치긴 하지만 얘가 증권사에서 왜 이렇게 예측을 했을까요? 예, 현재 진행되는 사업 구조를 보고 이렇게 예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이런 컨센서스가 없는 기업들이 사실 스몰캡들이 훨씬 더 많죠. 아까 보였던 자, 미카전자 자, 이런 종목들은 아예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기가레인 자, 이런 종목들은 아예 없어요. 심지어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자, 대한항공신은 완벽하게 추세 틀었는데 얘는 뭐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하방 추세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누차 강조드렸다시피 대한항공신은 진짜예요. 그쵸? 저 믿고 따라주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대한항공신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빠르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은 요게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고 댓글창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축제를 즐기시되 자, 메인 이벤트까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버텨보자. 버티려면 뭘 하셔야 돼요? 그쵸? 대한항공신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의 매출 숫자 즉 2분기라든지 3분기 때 어떤 숫자로 증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미국 시장의 광통신 섹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광통신 섹터 혹은 통신주 이제 6G 섹터가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이클이 이제 온 건 맞아요. 다만 예상보다 빨리 왔죠. 왜? AI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이 6G 사이클이 온 것도 맞기 때문에 자, 만약에요. 주가 눌리더라도 결국 뭐예요? 자, 6G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재료들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영상 다뤄드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진짜로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창 축제라고 적어주시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행복한 주말 되세요.